안녕하세요, 뿌띠리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1억으로 주식을 시작해서 10억이 될 때까지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간간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억이 10억이 될 수 있었을까를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운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성공에는 운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저 또한 과거를 쭉 복기를 해보면 크고 작은 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운이 터져야만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일상에서의 작은 운들도 그것들을 제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쭉 쌓여서 뭔가 정말 크게 이룰 때까지 인내를 할 수 있다면 엄청난 로또의 행운 이런 게 아니어도, 그런 게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운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다양하게 자주 찾아오는데, 그 운을 내가 정말 진정한 성공으로 만들기까지는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인내한다고 해서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고르는 방법들, 그리고 언제 이런 것들을 사고 언제 팔면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요,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다, 이건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인내랑 연결이 되는데요. 빚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인내할 수 없잖아요.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이제 금융권 회사다 보니까 은행에서 좀 저렴한 금리로 신용대출을 꽤 많이 해주더라고요. 최대 1억까지 해줬었는데, 제가 1억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그것도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이제 국장에 투자 중이었는데, 수익률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샀을 때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왠지 이거를 조금만 물타기를 하면 금방 수익을 낼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죠. 너무 당연하게도. 그리고 이자는 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고정비 지출이 늘어났는데, 금융소득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수익은 변화가 없고, 혹은 더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대출 갚는데 금방 갚은 게 아니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못 갚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주식으로 이거를 수익을 내야지, 아니면 팔아서 갚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러면 이 빚이 없었더라면 온전히 제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의미 있는 소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인센티브 들어오면 또 그걸 쪼개서 갚고 이러느라고 고생을 했었습니다. 투자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돈으로, 정말 당분간 필요하지 않은 돈으로만 하셔도 그래도 돈 쓸 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원칙은 평생 팔지 않을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샀는데 당연히 이 주식이 잘 되면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서 몇 프로에 도달을 하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은, 이 종목은, 혹은 이만큼은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절대 손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투자는 반드시 소액으로 시작을 하셔야겠죠? 꼭 여러분들이 투자를 1억 정도는 모아서 해야 된다. 한 종목에 한 1,000만 원은 투자를 해야 수익이 의미 있게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투자를 길게 할 거니까 내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 돈, 당장 없어도 되는 돈,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기업을 사시는 게, 그게 오히려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런 방법으로 효과를 좀 많이 봤고요. 저희 아이들 200만 원은 지금 이제 6,500%가 넘어가지고 수익이 1억이 훌쩍 넘어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여러분 주식으로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주식을 팔지 않고 평생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딱 마음을 먹으시면, 그러면 주식이 굉장히 쉬워져요. 언제 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뭐 떨어지잖아요. 좀 무섭게 급하게 떨어지는 시기들이 있는데 그런 시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안 팔 거니까. 물론 기분은 좋지 않고 약간 불안한 마음은 드실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잘 견디실 수 있을 테고, 그렇게 견디고 나서 이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걸 한 두어 번만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아,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빠지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돌아오는구나. 내가 주가가 반토막 난다고 해서 절대 망하는 게 아닌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경험으로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번 하락에는 좀 더 쉽게 대응하실 수 있고, 그 다음번 하락에는 좀 더 강한 멘탈로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이제 소액으로 뭐 그래 나 이제 견딜 수 있는 돈으로, 아주 작은 돈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건 알겠고, 근데 좋은 종목은 어떻게 골라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평생 팔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고르냐. 제 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도대체 형부 같은 남자는 어떻게 만나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제 동생은 저희 남편이랑 같이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단점은 모르고 늘 장점만 보니까 뭔가 형부가 굉장히 좋은 남편감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답이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많이 만나보면서 나한테 맞는 남자가 어떤 남자고, 내가 좀 싫어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성에게, 그래서 이런 점을 가진 사람보다는 나는 이런 남자가 더 오히려 나랑 잘 맞아,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좋은 종목을 고른다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돈으로 다양한 종목들에 투자를 먼저 해보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막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막 무턱대고 막 샀다가 아닌 것 같으면 팔아치우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수점 투자로 경험을 좀 많이 쌓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실 소수점 투자는 1,000원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0원으로 뭐 엔비디아도 사보시고 1,000원으로 뭐 애플도 사보시고 1,000원으로 또 요즘 팔란티어 이런 것도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사보시는 거죠. 1,000원으로 많이 벌어봤자 뭐 사실 1,000원일 테고, 1,000원으로 또 많이 잃어봤자 1,000원일 테니까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사 먹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다양한 종목을 먼저 경험하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은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는 방법은 저는 글로벌로 이제 시총 1등부터 50등 안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들이잖아요. 이런 종목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투자할 때는 약간 비중을 좀 크게 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른 회사들보다는 월등히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등부터 50등까지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테크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테크 기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시총이 아직 크지 않은, 아직까지는 적자지만 성장성은 좋은, 기대가 되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기업을 제가 따로 발굴하는 건 아니고 시장의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전달해 주시는 방송들 있잖아요. 그런 방송 저도 좀 챙겨서 보거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자주 챙겨보는 방송은 한경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저도 좀 관심을 이렇게 두고 있다가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빠지거나 할 때 이런 기업들은 더 크게 빠지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소액으로 좀 담아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라던가 로켓랩 이런 것들, 그리고 코어 위브 이런 것들도 저도 좀 소량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다 저도 그런 방송에서 좀 듣고 알게 되거나 알고 나서 제가 이제 GPT랑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좀 정보도 취득하고 investing.com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차트도 이런 것들도 좀 한 번씩 살펴보기는 해요. 하지만 무조건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한다거나 주변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산다거나 그런 일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에 관련된, 경제에 관련된 채널을 하나 정해놓고 꾸준히 보시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저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샀다가 잘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 추천 종목을 하나 샀었는데 그거가 이제 한 개가 결국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증권사 추천 종목은 잘 사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상장 폐지가 된 종목을 아직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종목의 비중을 크게 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좌 전체 수익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우량주, 그나마 이제 뭔가 실패할 가능성이 좀 적은 애들한테 비중을 싣고,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만, 아직까지, 뭔가 매출이 좀 지지부진하다던가, 아니면 매출이 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서, 뭔가 흑자를 내고 있지 못한 회사들, 그런 경우들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비중을 좀 작게 가져가시는 게, 그래야 리스크를 좀 덜 우리가 떠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역시나 시장이 좀 크게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코로나19 기억하시죠?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정말 전 국민이 다 주식시장에 거의 뛰어들었다시피 했던 그런 시기도 있고요. 그 이후로도 2022년에서 23년 사이는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또 굉장히 긴 시간 약세장이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막 주식을 이미 하고 계시던 분들은 나 죽네 막 이렇게 앓는 소리 많이 하셨었어요. 저도 그때 엔비디아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시기 동안에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제 주식을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수익이 700%가 넘어가니까 여러분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통이 굉장히 클 수 있는데, 근데 그 시기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나는 주식 비중이 크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하락장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특히나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시기는 정말 거의 99%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 하락장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급락은 이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이 늘 나오지만 얼마 안 가서 다 대부분 V자 반등을 하고, 그러고 나면 또 사람들이 역시 이번에도 V자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고, 근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거나 그 하락의 원인이 제거됐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먼저 V자 반등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항상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해결되고 나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너무 다 가격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너무 섣부르게 다 팔고 나오는 거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약간 급락할 때는 어느 정도 너무 과감하지 않게 그냥 살짝만 용기를 내시는 정도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를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작년 8월, 9월에도 블랙먼데이라고 했었고, 올해 1월에도 딥시크 때문에 또 이제 엔비디아 엄청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4월 달에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또 그때도 엄청 주가가 빠졌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S&P 500만 20% 넘게 하락을 했었고, 팔란티어도 거의 반토막이 났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들어가신 분들의 수익률 지금 팔란티어 다 100% 넘어갔거든요. 실제로 저희 카페에 계신 분들도 이제 원래 다 주주였을 거잖아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좌가 따로 있고, 그렇게 4월달 급락이 왔을 때 이제 별도의 계좌에서 이걸 이제 섞으면 물타기가 돼버리는데, 잘못 물을 탔다가 또 이제 물릴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계좌에서 기존 종목도 좋고 아니면 관심이 있었던 새로운 종목을 투자해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그렇게 별도 계좌로 이제 조금씩 담았던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지금 보면 수익률 다 20% 30%는 기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팔란티어처럼 100%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50% 가까이 올라온 그런 이제 종목도 있고요. 저 또한 이제 그때 로켓랩을 샀었는데, 로켓랩 수익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근데 여유 자금을 늘 갖고 계시긴 해야겠죠? 약간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다가 조정이 오면 그때 약간의 용기를 내시는 이런 것도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 종합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뭐 부자가 되든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서 뭐 사업으로 성공을 하든 뭘로든 성공을 하려면 운 없이 되는 건 전 없다고 봐요. 모든 어떤 성공 뒤에는 운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운이라는 게 나에게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운이 여러 가지 작은 운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큰 운이 될 때까지 우리가 좀 꾸준하게 인내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정말 의미 있는 큰 성장과 성공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내를 할 수 있을 만큼만의 돈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정말 잘 될 수 있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나무가 자라니까 좋은 씨앗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총이 큰 탄탄한 그 중에서도 성장성이 좋은 테크 기업 위주로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좀 작은 회사들 아직까지 적자 기업들은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해놓고 시장에 한 번씩 급락을 하거나 이런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현금을 살짝 또 새로운 관심 종목이나 이런 데 얹어서 투자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투자가 너무 쉽거든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요. 뭐 차트를 분석하면서 뭐 헤드앤숄더가 나타났고 뭐 여기는 뭐 이제 골든 크로스니 뭐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딱 투자를 해놓으면 이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에 내 투자를 맡기고 나는 내 일상을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처럼 투자를 하시려는 분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루틴을 만들어 놓고 그 루틴을 꾸준히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주식을 막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고 뭐 여러 번 사팔사팔을 하면서 하루에 얼마 수익을 낸다거나 아니면 한 달 안에 뭐 얼마씩 수익을 뭐 낸다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좋은 주식을 딱 사서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로 인해서 복리 효과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잘 깔아놓으면 좋은 포트폴리오 깔아놓으면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 수익률 점검하면서 잘 안 나오는 애는 비중 좀 줄이고 잘 오르는 애한테 비중 좀 실어준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리밸런싱 이런 것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는 시간을 할 게 없잖아요. 지루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루틴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루틴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루틴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시장을 견디는 힘을 줄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키는 루틴이어야 그래야 내가 성장하면서 내 돈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는 독서를 하는 루틴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실제로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직장에 다닐 때도 매일 1시간씩 먼저 출근을 해서 책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뭐 주식 관련된 책도 읽고 기타 뭐 고전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읽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었고 퇴근할 때도 또 이제 뭐 공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책을 좀 좋아하고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책을 꾸준히 읽고 뭔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중심을 잘 잡아가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부자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루틴을 갖는 게 좋다고 해서 나도 좀 해볼게요 라고 해서 이제 뭐 같이 책 좀 막 열심히 읽고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시장이 이제 안 좋아서 좀 갑자기 폭락을 하거나 이러면 갑자기 사라지세요. 뿅 하고 사라지세요. 열심히 하던 루틴이 다 깨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은 너무 주식시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좋은 시기가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매일매일 좋기만 하겠습니까? 주식시장도 날마다 좋을 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떨어지는 그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이건 무조건 한다 라는 루틴이 꼭 있으셔야 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반드시 이제 독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키우고 더 깊게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꾸준히 알아가고 그리고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키고 이런 과정이 함께 병행이 돼야지만 정말 우리가 되고자 하는 선한 부자, 좋은 영향력을 갖춘 부자, 내면까지 단단한 부자,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의 제니스 라이프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서는 이제 부자의 마음 그릇을 좀 키워보자 라고 생각해서 부심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함께 모여서 책을 여러 권을 이제 선정을 이미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읽으면서 서로 생각도 나누고 또 이제 그 클래스를 이제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이 그 책에 대해서 좀 강의도 해주시고 이런 클래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니스 라이프에 오시면 그 클래스를 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또 카페에 글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읽으실 수 있고, 오셔서 다음번에 클래스 열리면 같이 조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혼자 읽으시더라도 그렇게 카페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의 좋은 구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증해 주시면, 또 다른 사람들과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함께 교류하시면서 마치 나의 재테크 메이트처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좋은 습관 만들면서 부자도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니스 라이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크게 갑자기 이제 하락할 때는 혼자서는 더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 좀 덜 공포를 느끼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랑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1억으로 주식을 시작해서 10억을 불리는 데까지 가장 크게 운이 들어왔던 시기는 아무래도 코로나19죠. 그쵸? 그때 이제 좀 과감하게 테슬라를 샀던 게 나중에는 이제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때 주식해서 잘 안 된 사람 있냐, 코로나19 때는 그냥 다 잘 됐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식 안 산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좋은 종목을 산 게 아니라 테마주 이런 거 사셔가지고 그 코로나19 테마가 끝나니까 또 물리신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누군가가 잘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고 부정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은 좀 편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은 내 인생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쉬운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 해서 뭔가 주식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구나, 어렵지 않네? 그럼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제 1억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10억을 만들 때까지 어떤 것들이 나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는지, 어떤 기준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근데 뭐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들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영상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채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부산에 있는 그 문화센터 강의를 다녀오느라고 영상을 한 주 쉬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힘을 내서 저도 유튜브 녹화를 루틴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